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7장 회로망 해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로망은 많은 회로 소자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단순화시킨 방법이다. 자,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먼저 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전압원과 전류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전압원은 먼저 이상적인 전압원은 일반적인 전압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내부 기전력 V와 내부 저항 R0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전압 강하가 제로인, 즉 손실이 없는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압 강하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내부 저항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R0가 제로인 전압원을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하며, 이 전압, 기전력, 그 전원의 기전력 V는 어때요? 변하지 않고 일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전압원은 R0가 존재합니다. R0가 존재를 해서 단락한 회로를 구성을 한다면은 R0에서 I 곱하기 R0라는 이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 V는 내부 기전력 V에 I 곱하기 R0라는 전압 강하가 작용을 해서 그 실제 기전력의 곡선이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원래는 이런 직선형이어야 되는데, 이 직선의 차이가 IR0라는 전압 강화로 인해서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실제 전압원이다. 그래서 전압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전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전류원은, 그래서 등가 회로를 그려 본다면은 이렇게 I 회로와 단자의 I와 I0, R0, 내부장 R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은 R0가 무한대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이 I와 부하 전류를 스몰 I 구분하기 위하여 전원에 전류가 공급되는 전류를 라지 I라고 하면 부하에 전달되는 전류가 I다. 그럼 I는 I 플러스 I0가 되는데, I0가 제로인다면 I는 전체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전류가 변하지 않고 일정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다. 조건은 어떨 때? 내부 저항이 무한대일 때. 그런데 실제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안 되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I0가 존재하죠. I0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I는 I-I0라고 하는 이 강하 전류의 감소 성분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회로망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는 여러 개의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회로망에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첫째, 각 전원별로 공급되는 전류를 구한다. 이렇게 단일 전원이 존재할 때 단일 전원이 공급 시에 타 전압원, 다른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다른 전류원은 회로망 내에 있는 다른 하나만 동작을 시키니까, 하나만 동작을 시켰을 때의 전류를 구하니까 다른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그래서 산출된 전류를 더한다. 자, 중첩의 원리는 선형 회로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 비선형 회로망에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로망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회로망에 대한 계산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비난의 정리입니다. 태비난의 정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이 회로망을 단일 전압원과 해서 단일 전압 VAB, 단일 전압원과 그리고 저항, 그래서 합성 저항, 그래서 RAB를 구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 단자에서 본 이 합성 저항을 G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을 GL이라고 했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전류 I는 그래서 G0 플러스 GL분의 V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V가 단일 전원, 이 제로가 그래서 RAB, AB 단자에서 본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물론 GL은 부하 저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의 복잡한 회로망에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단일 전원과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태비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턴 정리는 단일 전류원과 컨덕턴스 혹은 병렬 저항, 병렬 저항을 구해서 전류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본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AB 합성 어드미턴스입니다. YAB와 YL을 구해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 I는 YAB 플러스 YL 분의 그래서 YL 곱하기 IS
그래서 전류 단일 전류원이 되겠습니다. IS가 부하의 전류,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만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만의 정리는 내부 임피던스를 포함한 병렬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에서 단자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뭐 정리, 뭐 공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자 전압을 구하는 이 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는 정리가 바로 밀만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AB는 시그마 I가 1에서 K까지 변화할 때 YK분의 시그마 I가 1에서 K까지 할 때 IK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Y1 플러스 Y2 플러스 YN분의 Y1 V1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플러스 Y2 V2 더하기 YN VN으로서 단자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바로 밀만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임피던스로 계산을 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Y1은 임피던스로 환산한다면은 G1분의 1이니까 G1분의 1 플러스 GN분의 1. 자, 이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을 임피던스로 본다면은 G1분의 V1이 되겠죠. 그래서 G1분의 2원에서 GN분의 2N.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드미턴스로 직접 어드미턴스가 주어진다면은 바로 어때요? 합산과 곱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요새 밀만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역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역 정리는 등가 교환 법칙의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일종이다. 그래서 교환 법칙의 일종이다. 종류다. 교환 법칙 종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회로 중심에서 양쪽 전력이 같다는 등가 교환 법칙의 일종이 바로 가역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 중심에 있어서의 양쪽 전력이니까 P1과 P2가 되겠죠. P1과 P2가 같다 해서 P1인 E1, I1은 E2, I2가 되니까 E2분의 E1은 어떻게 해요? I1분의 I2가 되겠다. 이 변압기에서 권수비에서 이 전압비와 전류비가 반대가 되는 이유에도 이런 가역 정리에 의해서 이 전압의 비와 전류의 비는 반대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회로망에 대한 기본 개요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결과식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망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중첩의 원리와 대비단의
정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7장 회로망 해석에 대한 그 이론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